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처 준호입니다. 자, 이제 연말이 왔네요. 자, 연말에 반 아이들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지금쯤 되면 어떤 선생님들은 와, 드디어 아이들하고 헤어진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하고 헤어진단 말이야, 너무 아쉽다, 헤어지기 전에 뭘 한번 해볼까, 뭐 등등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자리를 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겠지만, 자, 티처 준호가 이전에 교실에서 했던 몇 가지 활동들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교과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왜냐면 학년 말에 교과서를 모아가지고 이제 버리거나 분리수거하는 곳에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아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술 활동으로 활용을 한다라든지 콜라주 활동, 아니면 이제 사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단원 정리 활동을 커다란 종이를 주고 마인드맵을 그려보도록 하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주제를 정하고 다양하게, 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가위를 들고 교과서 사진이나 그림을 잘라서 붙이도록 하고 꾸며보도록 하지요. 정말 멋진 작품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 교과서에서 내가 가장 즐겁게 배웠던,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던 부분 5개 꼽아보기 해서 종이에 정리해 본다라든지. 자,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신나게 찍고, 그리고 때로는 손으로 찢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만드는, 저는 이 교과서 활동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활동은, 제 블로그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날 힘들게 한 너 사라져라는 여러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지, 그리고 신문지, 뭐 화장지 등등으로 했던 활동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단평가 때부터 틈틈이 봤던 수행평가 등등 여러 시험지들을 다 좀 모아놓습니다. 요즘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가 없어서 시험지를 모으는 양은 굉장히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바닥에다가 이걸 다 풀어놔요. 그리고 신문지를 딱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 갔을 때 답답했던 마음들, 때로는 시험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들을 떠올려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너희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니? 라고 제가 막 물어봐요. 그러면 막 싫어! 막 꺼져!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단 한 번도 시험 싫어! 라고 외쳐본 적이 없을 거야.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시험지를 쫙쫙 찢어봤던 그런 적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평생 한 번밖에 없을 바로 그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싫어! 이제 답답해! 그만!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시험지를 막 찢도록 합니다. 음악 틀고, 그리고 막 찢어서 날리도록 하죠. 아이들 정말 미친 듯이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게 찢어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 막 뿌리고 덮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신문지 활용편 이야기해드렸는데, 사실 그때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모여있으면, 혹시라도 모아놓은 이제 시험지라는지 여러 가지 이제 평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쫙쫙 이제 찢어보고, 마지막에 두 손을 심장에 올리고, 그동안 애썼다.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네 시험 점수가 너의 모든 것은, 너의 모든 것을 상징하진 않아.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해주세요. 너희들이 이런 자유로운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단다. 그런 모습으로 가끔씩 답답하거나 힘들면 집에서 문 다 닫아놓고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쭉 찢어가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거나, 아니면 오늘 했던 이 장면들을 너희들 마음속에 잘 간직해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이나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는 이 장면 떠올리면서 힘내보는 거야. 화이팅! 자,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치우는 방법은 이전
신문지 편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짧게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찢어진 신문지나 시험지를 바라보면서 자 이렇게 따라하도록 합니다. 자, 내 마음을 조금 더 다독이고 좀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바닥에 시험지나 신문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볼까요? 온 마음으로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날 힘들게 하는 사라져라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서로 꽤 많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있었던 일이 내년에 가고 그 내후년에도 연결이 되어서 때로는 같은 반이 다시 되어서 티격태격 다투다가 모여가지고 이야기 듣다 보면 애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막 몇 년 전에도요, 저 막 힘들겠어요. 막 이렇게 그때 감정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저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 예전에 썼던 마음은 들기라는 책에서는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어요. 아주 간단히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안에 작은 원을 만들고 바깥쪽에다가 또 원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서로를 마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런 멘트들을 하죠. 자, 앞에 있는 친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분 좋고 재밌었던 일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고 혹시라도 원치 않았지만 상황 때문에 다퉜던 때로는 조금 속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 다음 학년도에도 이게 연결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 말을 한 뒤에 앞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 어떤가요? 그리고 사과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제가 주고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의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을 옆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 거예요. 또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자, 함께 지냈던 모든 시간에 대해서 고마웠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상했던 거, 답답했던 거, 이제 억울했던 거 다 담아가지고 앞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온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했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하고요. 계속 한 바퀴씩, 한 칸씩 옆으로 돌아가게 하죠. 자, 그러다 보면, 이 말 때문에라도 좀 감정이 좀 괜찮아진다라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모두가 손을 잡고 우리는 한반이었습니다. 한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좋았던 것들, 그리고 특별했던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서운하고, 혹시라도 이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은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은 관계로 혹시라도 내년에 같은 반이 되면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하고 헤어지는 것도 참 괜찮았어요. 이렇게 종결해주는 활동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는요, 제가 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선생님을 소개해 라는 활동입니다. 자, 이제 아이들 헤어지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선생님 사용 설명서라는 활동으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 다음에 반 아이들이 날 만나면 때로는 이 눈매 때문에 좀 무서워할 수 있어. 그리고 때로는 이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을 소개 한번 해주렴. 이 다음 학년도에 선생님이 몇 학년을 맡게 될지, 몇 반을 맡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 다음에 선생님이 만날 아이들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볼까 하고 종이를 이렇게 큰 걸 좀 나눠주고 모든 별로 자, 선생님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것 좀 조심해.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야. 선생님과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 이런 걸 기대해봐. 뭐 등등. 일종의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써 달라고 하고, 특히 후배들에게 아니면 이 다음 연도에 만날 학생들에게, 뭐랄까요. 남기는 조언의 말 등등도 이렇게 써 보도록 합니다. 몇 년 걸 모아놓으면요, 좀 쏠쏠합니다. 자, 그 다음 해가 되고, 제가, 새로운 담임으로 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반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칠판이라든지, 자, 교실 뒤쪽에 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쭈뼛쭈뼛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아, 우리 선생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을 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여러분들 또 이사하셔야죠. 네, 교실을 옮기거나 때로는 학교를 옮기는데 짐 많으시죠? 자, 때로는 애매한 짐들도 있고, 제가 워크숍 진행하다 보니까, 이 종이 세트 하나를 10년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곳에 가서는 새로운 짐으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생활해 보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만 딱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생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쭉 다 나눠 주시고, 또 선물로 또 주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저는 이제 선생님은 이 다음 학년도에 요것만 필요해. 이 남은 부분들은 너희들이 조금 더 선생님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면 좋겠어. 왜냐면 남는 걸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걸 다 못 써서 너무나 아쉽다. 너희들이 방학 때 너희들 집에서 더 가치 있게 써주렴. 이런 멘트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걸 못 써 너무 안타깝다. 자, 이걸 내가 선물로 주고 싶은데 간단하게 게임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텔레파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손을 높게 들고, 자,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아주 높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 해서 선생님과 같은 친구는 계속 들고 있고, 자, 다른 것을 낸 친구는 이렇게 손을 내리도록 해서 마지막까지 최후에 남는데, 자, 마지막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최후에 남은 사람 한 3명이나 4명 나오면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게 해서, 자, 큰 걸 가져가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보면 한 뭐 6, 7명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6, 7개 남은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고루고루 나눠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활동은 교실 정리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좀 주고, 그리고 이 물건들이 너희들 손에 가서 정말 좋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희들 손에서 가치 있게 쓰여질 날을 더 기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솔직히 아끼면 똥 됩니다. 가지고 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아이들 많이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 활동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유튜브 검색하시면 또 많은 활동들이 있잖아요. 연말에 특별한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만의 그런 시간들을 구성하는데,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구성하는데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가득 여러분들 주변에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